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글로벌 국익정치 시간입니다. 네, 생활동반자법 법제화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동반자법이라는 측면들은 이제 그동안의 결혼이라는 제도의 어떤 복잡함, 그리고 그 결혼이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생활 동반자법 이러한 측면들이 지금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 둘을 성년까지 다 키웠어요. 성년까지 다 키워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결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제도가 혈연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그 혈연으로 인해서 또 고통받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가정 폭력, 그죠? 또는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을 어기는 각종 범죄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어떤 전통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뭐 각종 혼수라든지 집이라든지 뭐 복잡한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고 뭐 여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생활 동반자법을 법제화하자라는 그러한 정부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일단은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것은 프랑스의 팍스라든지 또는 시민연대 협약처럼 어, 결혼이라는 어떤 그 제도, 그러한 제도가 우선시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같이 거주하는 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거주한다, 내가 생활 동반자다,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은 각종 어떤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세금을 제해주는 그러한 혜택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긴급 상황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가족 아니면 가족이 동의를 해야지만 수술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생활 동반자들이 긴급한 상황에 동의를 해준다라는 거죠. 예,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뭐 각종 어떤 위험 상황에서도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 나중에 사망했을 경우에도 뭐 시신을 인계한다든지 뭐 이러한 측면들도 생활 동반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청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뭐 이것을 가지고 뭐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건 전반적인 아주 넓게 바라봐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결혼을 해서 저는 대학교 때 이제 CC 커플이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두 자녀를 성인까지 다 키워보니까 그 속에서 굉장히 지쳐있는 어떤 그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지쳤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또 어떤 뭐 시월드 처월드 속에서 둘이 결혼을 했는데 이건 집안 간의 결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느끼는 어떤 그 갈등들 뭐 이런 것들이 무게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현대 사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 양육하는 것도 어려운데 뭐 각종 복잡함이 다 서려가지고 그 속에서 행복하자고 결혼했는데 결국에는 행복을 상실해버리는, 예? 결혼이 사랑을 죽이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생활 동반자법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결혼 제도의 변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뭐 자녀를 다 양육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보면은 황혼 이혼도 합니다. 황혼 이혼을 하고 또 독거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자식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요즘에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뭐 자녀가 미국에 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럴 때는
내 생활 동반자가 더 우선시 될 수가 있는 거죠. 수술이라든지 시신인계라든지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지 각종 어떤 가족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어떤 그 결혼제도, 가족제도에 얽매여 가지고 너무 놓치는 게 많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생활 동반자법이 준비가 되고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독거노인분들 또는 1인 가구가 우리나라가 급증하고 있죠. 앞으로 제가 보는 거는 1인 가구가 뭐 40% 이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들이 1인으로 살다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정말 나랑 좀 이렇게 뭐 마음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활을 이게 함께 한다라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생활 동반자로서 서로가 협약을 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 외롭지 않을 그러한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생활 동반자법은 굉장히 바람직한 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소수자들을 우리가 이상한 시각으로 볼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해외 활동을 할 때 성소수자분들이 저한테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름을 인정합시다. 네. 저는 동성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거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신은 동성을 사랑할 수 있지만 나는 동성을 사랑할 수 없다. 그냥 그게 어떤 이성으로서 사랑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 나는 이성을 사랑한다. 이걸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게 공감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편하게 친구로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과거에 나와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차별을 받았어요.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혼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차별을 하고 사회에서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심지어는 연예인들이 이혼을 했다. 그러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 발표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게 참 이상한 거죠. 예?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어떤 차별, 그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고, 이 어떤 나와 좀 다르다 그러면은 어떤 다수의 뭔가 그 권력을 행사하는 다수의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그 차별을 했단 말이에요. 차별 금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얼굴이 다 다르고 유전자가 다 다르고 이 눈빛이 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목소리가 다 다르다 그럽니다. 지문이 다 다르다 그래요. 지문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뭐 이 홍채라든지 또는 지문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유전자가 다 다르듯이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뭐 다 대기업에 취업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주도하는 세상이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뭐 모두가 공무원이 돼야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요리사, 어떤 사람은 공무원, 어떤 사람은 뭐 대기업에 취업하고, 어떤 사람은 자영업을 하고,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으면서 공존하는 게 그게 세상인 겁니다. 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활 동반자법이 앞으로는 독거노인이나 1인 가구 그리고 각종 어떤 그 원가족, 혈연으로 맺어준 원가족에 의해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족이라는 형태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제 친구도 부모님이 이렇게 굉장히 가정이 불행했어요. 매일 싸우고 때리고 밥상을 엎고 막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어머니가 스님이 되신 거예요. 스님. 처음엔 무당이 되셨다가 그 다음에 스님이 되셨습니다. 이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우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자녀를 버리고 가셨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 그 원망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를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해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그 고통,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가족에 대한 고통 속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가족을 맺을 수 있는 거죠. 친구하고 생활 동반자가 되어서 하나의 가족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뭐 자기 선배들과 후배들과도 하나의 생활 동반자로서의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 동반자법이 통과가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혈연 중심의 가족 제도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열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다양성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요. 저같이 보수적인 사람들도 정말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좀 다양성이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열고, 나와 다른 또는 제도도 다양한 게 있어야 돼요. 예, 다양한 제도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윤택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네요. 네, 올해는 생활동반자법이 반드시 법제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대한민국, 그러한 대한민국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글로벌 국익 정치, 국익, 이것이 저는 국익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국익이라고 보는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1인 가구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굉장히 선진화된 법률을 소유한 국가로서 자리매김하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